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안전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올 추석은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로 인해서 이동 인원이 작년 추석보다 3%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 국내 공항에는 86만여 명의 승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128만 명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점을 생각하면 실제 감소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은 인구는 줄었지만 나들이 객은 줄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죠. 연휴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모였기 때문인데요. 언제 어디에서 확진자가 발생할지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더욱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야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바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언유 콜로라도 출시.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BBIG, 배터리 반려 인터넷 게임. BBIG, 배터리 반려 인터넷 게임. 타이거 BBIG, K-뉴딜 ETF. 이름은 길어도 핵심 종목들로만 완벽하게 압축된 ETF가 생겼다. 그런 게 어디? 미래 에셋 타이거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유머스타.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엔 유머스타.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명절 연휴 전이었죠. 감사원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의 측근 수의계약 특혜 관련한 그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안동시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안동시민연대 배용한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잘 보내셨고요, 교수님. 예, 집에서 보기 일했습니다. 아, 좀 쉬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밀린 일을 좀 연휴 때 좀 이렇게 미뤄놨던 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 그러셨군요. 이제 예. 교수님 그 유튜브 채널 보면, 최백은 TV 예. 보면 이제 교수님들 팬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뭐 물론 뭐 나훈아 팬 정도는 안 되겠지만 많으신다. 근데 하나 지금 팬분들이 하는 소리가 교수님 그 건강 걱정
그걸 많이들 하시던데 특히나 또 올해는 좀 강행군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욱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사실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제가 좀 오만한 게 아닌가.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정경제 3법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사실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낯선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 하면 금융그룹 감독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공정거래법 이렇게 3법인데 금융그룹 감독법은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큰 쟁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상법,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여기 어떤 좀 쟁점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게 지금 이제 그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 그 자유시장 경제의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그 경쟁에다가 이제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그 용어를 이렇게 단축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기해자가 빠진 기회비용의 준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같은 경우도 이제 요소소득이라 해가지고 요소자가 빠진 말이고. 그럼 경쟁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공정경쟁인데, 공정을 빼놓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경쟁이라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좀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원을 좀 더 활용을 할 기회를 갖게 해주자 이런 이제 취지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공정하지 않게 해가지고 만약에 게임에서 이겼을 때 그걸 패자가 승복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공정하지 않으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경쟁은 공정 경쟁이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그냥 그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능력 자기 저거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경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이비 시장주의자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상법과 공정거래법도 기본적으로 이제 상법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상거래 부분이 있고요. 상업의 이제 상업적인 거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많은 이제 거래들을 하고 살잖아요.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상품을 이제 사고 이제 구매를 하고 기업은 팔고 할 때 이게 상거래잖아요. 이런 상거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공정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공정하게 좀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기업이 너무 유리한 환경이었죠. 우리 가게보다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그 집단소송법안과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제 상법에 도입이 돼 있죠. 그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지난번에 이제 했을 때 그날 이제 그날 발표가 돼가지고. 그날 이제 입법 예고가 돼가지고. 발표가 돼가지고 그날 이제 포함을 못 시켰었는데요. 요건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상법이라는 것이 상거래 말고도 기업의 구조와 관련된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도 보게 되면 이제 기업은 주식회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회사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보게 되면은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주들 중에서 일부는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다수는 경영에 참여 안 하고 그냥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주주들 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로가 그 이익이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배분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서 경영을 맡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일반적인 대주주들이 보다 더 그러니까는 그 유리한 입장에서 그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공정한 저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제 그러니까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그러니까 지배 주주가 이제 그러니까 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공정하게 만들자는 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라든가 다중소송 다중대표 소송제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상거래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소개 못해서 먼저 소개를 하면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은 됐었어요. 한 20여 개 부분에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조물 책임법.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기업이 그러니까 만든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예.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가습기 살균 이제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도입된 게 있었었는데 네. 이게 어떤 분야 도입이 안 되고 어떤 분야 도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도입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상법에 이제 이것을 이제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분야는 도입이 돼 있고 어떤 분야는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 아예 도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한된 부분이다 보니까는. 예. 제한된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을 좀 피부로 못 느꼈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제 전체 분야로 좀 이제 확장하자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나 과실로만 이제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러니까는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근데 이제는 뭐냐면 모두 이제 손해배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다 이제 적용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손해배상액은 5배 이내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도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을 재계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반발을 하는데요. 예. 반발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소송이 남용된다. 수탁하면 이제 소송이 일어나고 그런다. 예.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기우인 게요. 예. 기우인 게 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개 이제 50인 이상의 이제 피해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는 사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한이 있군요.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걸 소송을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 50인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한 명이 먼저 이제 해가지고 소송했을 때 이기게 되면 그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집단 소송이라는 것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소송 금액이 워낙 이제 이 집단 소송이라든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는. 예. 그 소송하는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게 있군요. 임시대가 거기에 비례하잖아요. 예. 손해배상 청구액하고 되게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수천만 원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되게 개인이 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이 가가지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뭐냐면 변호사가 먼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재원을 조달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이제 승소하면 되게 성공 보수를 받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변호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자기가 이제 돈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 시간도 어쨌든 간에 허비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쉽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가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확실히 승소할 만한 거 아니면은 이걸 하지는 않겠군요. 집단 소송제를. 예.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뭐 남용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예. 문제는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피해 입었던 것들의 대표적인 사건이요. 예. 그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 폭스바겐이 그 배기가스 이 배출량 연비 소모가지고 조작한 거. 예, 기억나죠. 예. BMW가 엔진 결함 화재 사고도 이제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크게 지급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소액 지급한다거나 바우처로 그것도. 맞아요. 아니 BMW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소송하기 전에 일괄 지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반 이제 그 뉴스 속에서는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많이 하는 게 아마 이제 드러났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언론 자유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해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론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도 확산하다 보니까 언론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잘못 보도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개인은 굉장히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것이 좀 이제 자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워낙에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또 요즘에. 그렇죠. 책임 있는 보도를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게 언론 자유 침해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도 그러면
미국은 이게 세게 도입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도 이게 언론자의 침해 국가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이것도 이제 입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예. 예. 이건 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공정경제 그렇죠. 3법이나 뭐 이런 거나 다. 그러니까 이게 예. 앞에서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라든가 다중대표 소송제도요. 예.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 권력을 정치를 보게 되면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상권 분립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가 있고요. 예. 그렇죠. 경영자는 이제 그러니까 경영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주주들한테요. 일종이에요. 예. 그럼 주주들이 이제 이 경영자가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주주들의 이익을 제대로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감시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이사들을 선임을 해서 그 이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이사회가 그런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기보다 되게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에 대해서도 견제와 감시 장치를 만든 게 감사기구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이제 이사회를 견제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감사도 우리나라 상법을 보게 되면요. 상법이 얼마나 좀 이게 좀 황당하냐면요. 예. 감사를 두거나 아니면 감사를 두기 싫으면은 예.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놨어요. 감사위원회를? 예. 예. 근데 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을 3인 이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는데. 예. 이 감사위원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경영자가 경영자가 이제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면 감사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실제로 대기업 같은데 다 이런 구조입니까? 현재?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원래는 그러니까 이사회부터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사회 수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소액 주주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그러니까 반영시킬 수 있는 게 소위 집중투표제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어떤 예외 조항을 들냐면 정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 안 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지배지주한테는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대주주가 그러니까는 일반 소액주주보다 소액주주가 사실 전체적으로 더 많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훨씬 많죠. 예. 단지 분산되어져 있다는 이유로 그렇죠. 예. 그 힘을 발휘 못하다 보니까는 그 이제 상대적으로 대주주가 전횡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다 보니까는 예. 요걸 좀 감사위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한 명 정도만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좀 선출하게 하자. 다도 아니고 한 명만. 예. 한 명만.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엄세를 피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쨌든 이 공정경제 3법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우리 공정경제에 있어서는 예.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재계라든지 또 뭐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반발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좀 통과가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것도 상당히 그렇게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데가 재벌 아닙니까? 솔직히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정치판에 잠깐 몸을 담아본 적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재벌의 그러니까는 이 로비에 거기에 이제 거대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 보셨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도 뒤로는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많이 포획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 진보. 예. 가짜 진보가 많군요. 예. 근데 지금 봐보세요. 김종인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 힘당의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예. 최근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네. 노동 문제를 그러니까 노동관계 부분을 같이 그러니까 연계시키면서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입장을 좀 바꿨어요? 바꿨죠. 예. 굉장히 전향적이었잖아요. 공정경제 3법을 그러니까 같이 처리하자. 이 정규직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좀 고치는 것을 같이 연계시키자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렇게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사실 그러니까 이 노동 문제는 이 사실 개혁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동계가 이제 반발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벌써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출구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받아요. 벌써 일주일 한 열흘 됐는데 입장이 좀 바뀌었군요. 좀 그렇죠. 강하게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제 심하니까는 예. 그 국민의힘당은 워낙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 소위 이명박 정부 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듯이 예. 거기 정치적인 성향이 그쪽 의원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친재벌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는 예. 반발이 심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반발을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박근혜 정부 때 취재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고 얘기했다가 예. 이제는 노동관계법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낙관적이진 않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낙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 거고요. 예.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선진화되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이게 좀 기업 경영이 투명하고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해야지만이 소위 기업도 혁신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너무나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게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도 사실 좀 강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가습기 살균제가 얼마나 사실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논란을 피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시장 경제 가장 기본인 이런 공정 경제 3법 통과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재벌의 힘이 세긴 세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함께 만드는 외출 생활 백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뒷자리 1339님.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아이디 회의왕님. 직급 연차 구별 말고 둘 이상은 거리 두자.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어때요? 괜찮았죠?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추석 명절 연휴 이전인 지난달 24일이었죠. 권영세 안동시장의 측근 수의계약 특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데요. 측근 특혜에 대한 공익감사를 대표 청구했던 분이죠. 안동시민연대 배용한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용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이 일이 1년이 지난 거군요.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예.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안동시장이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특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안동시장 측근 특혜 비리 의혹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모임이라는 게 결성이 돼서 이제 이 시민 모임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는데 최근에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감사 청구를 한 중심 내용은 그 2018년, 2019년 이때 있었던 사업인데 2019년 2월 마을 경로당에 유무선 자동 화재 속보기 설치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게 한 5억이 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5억 원.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그 24개 읍면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의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수의 계약.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 687명이 서명을 해서 지난 3월 9일 날 경로당 유무선 자동 화재 속보기 설치 관련 또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 유무선 화재 속보기 설치 또 어린이집 자동 화재 속보기 설치 보조 또 하나 안동호 쇠제비 갈매기 인공 서식지 조성 사업 관련 이런 데 대한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고 감사 결과가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하여 징계를 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인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가지군요. 그러니까 경로당의 속보기, 장애인 단체에도 화재 속보기, 어린이집에도 화재 속보기, 그리고 쇠제비 갈매기 그 인공 서식지 관련해서 이제 네 가지 감사를 청구했는데 결과 공무원들 징계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자, 문제가 된 일감 몰아주기가 경로당 유무선 자동화재 속보기 설치 사업 시행하면서 이제 벌어진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 해당 공무원이 그 시장 측근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 이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만 믿고는 유무선 자동 화재 속보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 시장 조사도 하지도 않았고 또 읍면동에는 수요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화재 속보기가 유선, 무선, 유무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방청에 따르면은 성능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성능 차이가 없어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유무선이든. 그런데 안동 시내에 업체가 이거 사업할 할 수 있는 업체가 유선은 3개, 무선 2개, 유무선 1개 회사가 모두 6개 회사가 있는데 이 사업을 발주를 하면서 유무선으로 한정을 해버렸어요. 아예 한정을. 그럼 이 회사 한 개 있는 회사로 한정이 된 거네요. 그런 셈이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한 개의 사업인데 그 5억이 넘으니까 그 24개로 나누어 가지고 발주를 했고. 그러니까 뭐 그 금액이 낮으니까 수의 계약이 가능하니까 나누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 24개로 나누었고. 그 24개로 나누었는데 이 24개를 모두 한 회사가 가져갔다. 이게 이상하죠. 어차피 한 개밖에 없으니까 또 회사가 유무선 회사가. 그 화재 감지기의 경우에는 이 건물의 방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이 적정한 수를 설치를 해야 감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마다 한 개씩만 설치를 해버렸어요. 원래는 뭐 방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있답니다. 기준이 있는데 경로당 전체적으로 경로당마다 하나씩만 설치하는 거군요. 감지기를 감지기의 경우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럼 뭐 이 경로당 문제는 그렇고 경로당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단체에 있었고 어린이집에도 이게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좀 뭐 문제가 있었나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 사무실은 원래 이 예산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사용하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 예. 어린이집은요? 어린이집은 이게 이제 보조 사업인데. 예. 보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미리 공고가 돼야 되고, 그러면 또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을 해야 되고, 보조 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이게 이제 합당한지를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신청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서류를 갖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됐네요. 원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화재 경보기를 설치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신청을 나중에 작성을 하고. 그렇군요. 자, 이 특정 업체란 곳이요. 이제 권영세 시장의 뭐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 이사로 있던 업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뭐 권영세 시장도 그렇고 이 업체도 그렇고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뭐 권영세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4일 보도자료를 내서 이 측근 비리에 대해서 민선으로 3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주변의 선거를 열심히 도와주고 또 지지해 주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밝혔고,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이지 내 사전에 측근이라는 그런 말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장도 우리말을 쓰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말을 쓰는데, 그 고마움을 준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건대는 그런 사람을 측근이라 하지. 그게 이제 원래 측근이라는 말은 좀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 쓰니까 본인들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측근이라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시장과 가깝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이 알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 말 듣고 다 일을 처주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원 결과 5명의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내려라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뭐 혹시 그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뭐 시장의 어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좀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나요, 이쪽에서? 이 관련 공무원들도? 그 반응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반응이 지난주에 또 이제 연휴가 있었고 이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 권영세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아래에서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장이 책임자인데, 시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주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쉽지만은 일단 잘못이 있다 그러는 게 인정이 됐으니까, 감사원에서 요구한 대로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래 해야만이 나중에라도 또 그런 재발이 안 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은 안동시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자기 역할을 갖다 충실히 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알겠습니다. 뭐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의회의 역할도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셨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시민연대 배용한 공동대표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특히 설악산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오늘 아침 우리 지역 가운데 의성 봉화가 4.9도, 영양청송이 6.0도, 안동이 6.8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이나 뚝 떨어져서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 쌀쌀해집니다. 적어도 모레까지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이맘때 가을보다 쌀쌀하겠고요. 목요일인 절기상 한로쯤이야 내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글날에는 구름 많겠고 주말에는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에 6도, 한낮에 19도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낮은 16도, 체감온도 16.3도, 습도는 49%입니다. 날씨였습니다.